예. 예, 오늘은 2024년 2월 10일 음력으로는 1월 1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내는 첫날이 이제 시작되는 새해인 오늘이 설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아침에 이제 간수 하나마 제사를 지내고 제가 조용히 준비하였던 설날 특집 두 번째 한국통일연방모형 92번째 한국문명사에 단절된 철학과 사상을 살려내기 위하여 한눈에 들어오는 보살사상인 초월성과 초자연적인 의미를 설명한다. 그래서 우리 한국 문명사에 있어서 태고사의 재발견, 태고사의 문명기에 가장 대표적인 우리의 철학 사상이 바로 이 보살 사상인데요. 그래서 앞 시간에서도 설명하였지만 이 보살 사상은 태고사에부터 출발해서 현재 20세기까지 면면이 실존주의와 관계되면서 사상적 철학적 토대를 이루고 있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보살 사상은 바로 우리의 정통 뿌리 사상이고 시원이고 원시적인 철학과 사상을 담고 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 보살 사상이 가지고 있는 5가지의 테마인 현실적이고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부분에다가 우리가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초월성과 초자연적인 부분에 우리가 이해를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 박문호 박사님이 강의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제가 정리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초월성의 부분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관계되는 이야기다. 여기 이제 초월성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에 반면에서 이 초자연적인 부분은 대상이 인간이 아닌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차이점인데요. 대상이 인간이 아닌 것과의 관계인 자연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연에 어떻게 대응하고 또 자연에 어떻게 적응하기 위한 일이며 또 자연의 본질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라는 문제와 그 다음에 우리가 정령신앙이라고 말하는 다령다신 사상에 있어서 자연에 대한 질문에 그 다음에 5번째 인간의 생존에 관여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생존에 관계된다는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코어인데요. 중요한 내용이죠. 이 초자연적인 요소의 가장 큰 특질은 바로 인간의 생존에 관여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생존에 관여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자연을 이해할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이 초자연적인 부분과 관계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 시간에도 제가 강의를 했지만 이 초월성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관계되는 것이며 이것은 이성적인 부분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이성적인 부분과 매우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자 그러면 초월성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로서 나인 자와 나인 자신과 나를 제외한 인간,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의 인간과의 관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이 정서적 의미와 행복에 관여한다는 것입니다. 이 초월성은 나와 나 자신과 관계되는 다른 사람과의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되는 즉 인간과 인간 사이에 관계되는 나의 정서적 의미와 행복에 관여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 감정 마음 작용이 나타나고, 이 감정 마음 작용이 바로 기분과 느낌, 짜증을 투시하고 토사하는데, 자 그래서 감정 마음 작용을 토사하는데, 자기 초월 능력과 자기 입법 능력인, 칸트가 잘 이야기했는데, 자기 초월 능력과 자기 입법 능력을 어떻게 칸트는 정리했느냐면, 인간의 이성은 여기는 감정을 포함하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은 그러니까 어떤 것을 이해와 지식하는 것, 생각하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감정은 즉 자연적 본능을 훨씬 능가하며, 자연적인 본능을 훨씬 능가하며 자신의 모든 힘을 사용하는 규칙과 의도를 확장시키는 능력이며, 그 기행력은 한계를 모른다. 이렇게 칸트가 이 초월성을, 인간의 초월성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그 초월적 의지와 부분들을 우리가 쇼펜하우라든지 그 다음에 니체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하고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실존주의와 관계되고, 이 실존주의는 이 막스 니즘에도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살사상에서 가지고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우리가 초월적인 요소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관계되는 부분들을 설명하였고요. 자, 또 보살사상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며 실질적이며 여기에다가 초자연적인 요소가 또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초자연적인 요소를 우리가 사태라고 하죠. 이것은 인간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수 있는 여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이 와서 눈 사태가 일어난다든지, 우리가 폭풍이 일어나서 자연재해를 입는다든지, 기타 산사태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의 바탕 위에서 일어나는 투사가 아니라 자연과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대상이 인간이 아닌 그것을 우리가 관계되는 부분을 밝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우리가 초월성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사회, 윤리, 도덕, 문화 같은 이런 것이 우리가 초월성의 정서적 의미와 행복에 관여한다고 설명을 한 것이라면, 이 초자연적인 요소에서는 정서, 의미, 감정, 행복과 이런 것에는 직접인 관련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자연적인 사태는 바로 사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사실 팩트를 밝히는 데 있고, 자연 현상을 규명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이 과학을 말하는 것, 자연과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자연 과학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연 현상을 규명하는 데 있고, 자연과학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은 바로 예외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과의 관계되는 부분에 있어서 예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특질인 정신작용을
자연과학에 투사하고자 한다 이거죠. 예를 들면은 야생동물 길들여서 어윤화한다든지, 그래서 소에게도 어떠한 이성작용과 감정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투사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종교에서 신의 작용이 그렇다는 것이죠. 하느님에게 어떤 인간을 의인화해서 이걸 투사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자연과학과는 관계가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이 인간화되어서 의인화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신이 인간하여 의인화하는 작업을 우리가 종교에서 우리가 그 신의 작용이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것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관계되는 초월성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과 같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초자연적인 부분은 인간의 정서나 의인화된 작업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초자연적인 부분은 오로지 사실과 자연 현상을 규명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 대표적인 것이 코로나19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박테리아와 같이 초자연적인 사실 그 자체가 인간에게 반영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자, 그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 보살사상은 태고사의 재발견, 태고사의 문명기에 이것이 7만 년과 10만 년 전에 나타난 이 사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통뿌리 사상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 이 정통뿌리 사상이 바로 우리가 보살사상인데, 이 보살사상이 바로 현실성과 실질적이고 구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두고 우리가 지금까지 끊임없이 우리 이 철학과 사상이 발전해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인사조직적인 측면에서 인사조직연구소 인사조직 측면에서 연구된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 최동석 박사님의 성취 예측 모형이죠. 그래서 이러한 철학과 사상을 총 정리하여 이것이 인간에게 인간과 인간 사이에 어떻게 미치고, 이것이 인간과 자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이것을 성취 예측 모형으로 하나의 프레임워크로서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독일과 스위스에서 하고 있는 그 독일 스위스식 정치 모델이라 하고, 일명 스칸디나비아식 모델이라고 하고, 이거를 수평적 리더십의 바탕을 두고 있는 모델이라고 하죠. 지금 이제 우리 그 한국의 정치 모델은 바로 영국과 미국의 정치 모델이고요. 이 모델은 바로 지시, 명령, 억압 착취하는 모델이죠. 지시, 명령, 억압 착취하는 모델이 바로 영국과 미국의 정치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공화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의 정치의 기본적인 틀은 바로 돈이 중심이 되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시, 명령, 억압, 착취하는 구조로서 수직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정치 모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 수직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정치 모델의 한계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독일 스위스식 스칸디나비아식 성취 예측 모형을 받아들여서 협력하고 연대하고 협동하고 보완해가는 이런 정치 모델을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이제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고려시대 때 불교의 부패상을 보면서, 불교의 부패상을 가지면서 해현 안양 선생께서 원나라에서 성리학을 가져왔듯이 그 성리학을 가져와서 우리가
이 고려가 무너지고 조선을 건국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영국과 미국식의 정치 모델을 이제는 버리고 이제는 스칸디나비아식 돈이 중심이 된 사회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바탕으로 두고 있는 민주공화정의 직접민주주의 바탕을 두고 있는 정치 모델을 지금 현재는 우리가 수입을 해서 이걸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설날 특집 두 번째 강의로서 성취 예청 모형의 밭을 두고 있는 독일 서울시 스칸디나비아식 정치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이걸 어떻게 뭐냐면은 분석했는가 이거를 다시 정리하여 이것을 20개로 만들어 온 것입니다. 우리 최동서 박사님께서는 요거와 조금 다른데 저는 요거를 조금 더 뭐냐면은 고쳐서 새롭게 뭐냐면 한번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일 스위스식 스칸디나비아식 정치 모델과 경제 모델과 철학 사상 모델을 바탕으로 하는데 여기에서 가장 대표되는 것이 뭐냐면은 핵심 모델이 있고 기본 모델이 있다는 것이죠. 기본 모델이 있고 보조 모델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본 모델은 무엇이고 보조 모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최동석 인사조직 연구소장님이 밝혀내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제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보살사상에서 이 기본적인 철학과 사상이 대두되고 있다는 면도 함께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보살사상에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현실적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현실적이다. 아까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보살사상이 말하는 구체성은 그러면 과연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은 바로 자기 발견에서 나오고 이 자기 발견은 어디서 나오느냐? 선언적 경험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자기 발견은 바로 최동서 박사님께서는 도구적 역량이라고 말하고 이 도구적 역량을 우리가 잠재적 능력, 선언적 능력, 순수 이성 능력, DNA, 열정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보살사상에서 실질적 이론, 실질적인 부분은 존재 이론, 추론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실질적인 부분이 되려면 자기 인식과 자아 셀프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추성화 역량으로서 이 어느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추상화 능력은 자기 인성에서 나오고 자기 인성은 실질적이고 구체성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실질적인 부분을 가졌다는 뜻은 자기 인식을 할 줄 안다는 것이고 자기 인식을 할 줄 안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추론하고 비판하고 합리성을 가질 수 있는 추상적 역량과 관계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으로써 잠재 능력과 선언적 능력과 순수이성 DNA 영역으로서 열정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현실성은 그러면 어디서 나오느냐? 현실성은 목적과 생존에서 나오는데요. 현실성은 목적과 생존에 나오는데 이 현실적인 부분을 커버하려면 열린 지평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열린 지평을 관계로 해서 우리가 목적 지향성을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목적 지향성 역량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바로 보살사상의 구체적 실질적 현실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나타내서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거를 앞에 지금 현재 이 성취예청 모형은 우리의 보살사상인 실질적 구체적 실질적 현실성이라는 토대 위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자, 그러면 이 보살사상에서 구체성은 바로 분석적 사고, 개념적 사고, 영재성과 관계되고요. 또 다른 말로는 도구적 역량은 분석적 사고, 개념적 사고, 열린 영재성과 관계되고 아까 실질적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능력은 합의성, 창의성, 학습 능력, 미래지향성과 관계 있고, 이거를 또 추상적인 역량이라고 하는데, 추상적인 역량은 창의성, 학습 능력, 미래지향성과 관계되고, 그 다음에 성취지향성, 대인지향성, 정직성실성, 이런 부분은 바로 현실적인 부분과 관계되고, 이 현실적인 부분은 바로 목적지향성과 관계되기 때문에, 이 목적지향성은 바로 성취지향적, 대인역량적, 정직성실적과 관계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뭐냐면 성취 예측 모형에서 바로 기본 모델이라고 말하고, 기본 역량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보조적 역량인데, 이 보조적 역량은 바로 유연성과 균형감과 그 다음에 균형감각을 토대로 하고 네트워크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제가 11가지를 정리를 해놨는데, 첫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 역량을 바탕으로 하기 위해서는 바로 보조 역량으로서 자신감을 가져야 되고, 대인관계를 이해해야 되고, 수행을 점검해야 되고, 정보를 수집하고 유연성을 가지고 조직을 인지하고 관계를 형성하면서 역사성을 바탕으로 하고, 여기에다가 경외감과 숭고함을 바탕으로 하고, 그 다음에 명예를 바탕으로 하고는 명문가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10가지를 종합 정리하여 균형감을 가지게 함으로써 막스 베버가 사이학에서 말하고 있는 목적지향성, 열정 균형감을 가지고 우리가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성취 예측 모형의 프레임의 워크를 뭐냐면은 우리가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10가지의 제가 이것을 설명하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자, 이름은 첫 번째 이름은 성취 예측 모형 프로그램 워크라고 정한다 이거죠. 이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총 30개를 어떻게 이제 분석할 것이냐, 이 문제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잠재 능력 10개, 핵심 능력 9개, 19개, 보조 능력 19개, 그러니까 30개 정도, 총 30개 항목이 되겠고요. 그래서 세 번째 최동석 성취 예측 모형 프로그램 모형 프레임 워크를 간단하고 쉽게 만들어 노력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자,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바로 항목에 대해서 3.3이 된다는 것이죠. 한 항목에 3.3이 되고, 3.3에다가 우리가 곱하기 3을 하면 99가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니까 100점 만점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 한 항목에 뭐냐면 3.3의 점수를 준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평균 50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정해서 50점이 넘으면은 지도력이 있는 것이고, 50점이 낮으면은 지도력이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목표 지향적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데, 목적 지향성, 목표 지향성과 관계되는데, 자, 그것은 열정 균형감을 가지고 세계 학문의 보편적 입법에 기초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곱 번째, 역사성과 경외감, 숭고함, 명문과 명예, 그 다음에 종합능력 균형을 보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덟 번째, 통섭 학문에 기초하고, 아홉 번째, 정통사상으로, 보살사상으로 실존주의에서 독서지 어성인으로 이어가는 우리의 철학과 사상을 복원하고 준비해야 되고, 열 번째, 행복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우리의 철학 사상인 목표, 수부, 강령, 유호도, 고정명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수부, 강령, 유호도, 고정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 사회의 뿌리 정통 사상인 5가지를 제가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첫째는 보살사상, 두 번째는 선앙당 사상, 세 번째는 토템 사상, 네 번째는 제사 사상, 다섯 번째는 독서지 어성인. 이것이 우리 한국 문명사의 철학과 사상이고요. 그러면 이러한 철학과 사상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통 뿌리 사상에서 나오는 책이 바로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이건 이제 천자문이죠. 예, 천자문.
예, 천자문. 두 번째가 뭐냐면은 명심보감. 예, 명심보감. 예. 그 다음에 소학. 예, 소학. 예, 소학.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사수상경이 나오고 사수상경. 예, 사수상경. 예, 사수상경은 뭐냐면은 바로 소학, 대학중용, 그 다음에 논어맹자, 시경석경, 역경,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이 새해에부터, 그리고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공부해야 되는 요 책들이 우리의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으로 우리의 성경을 항상 옆에 끼고 머리맡에 두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천자문에서 어떻게 뭐냐면은 지혜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명심보감 추적 선생님이 정리했는데, 명심보감, 소학, 그 다음에 아까 대학, 그 다음에 중용, 그 다음에 논어맹자, 그 다음에 시경석경, 역격을 항상 옆에 끼고 오늘날에 우리가 성취예측 모형과 성취예측 모형을 바탕으로 해서 30가지의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지도력을 가진 사람과 지도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을 우리가 인사조직 인구소정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폼세에서 우리 사회에서 이것이 실천이 돼야만이 우리 사회가 철학과 사상의 학문이 완성도가 높여진다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우리가 앞으로 실제화 되어야 되는 우리의 철학과 사상의 황금 문명사회의 기본적인 틀이라고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74,143년 1961년 2월 10일 토요일 황금문명학술은 골장 김대수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